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기반 클라이언트 서버 구현인데 이때부터 어느 정도의 약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웃풋 소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잠깐만. 왼쪽 그림과 같이 업세트를 호출하면 계속되는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왜? 멀티 프로세스 프로 안 잡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업세트되고 해야 돼요. 맞잖아요. 들어오면 업세트, 들어오면 업세트, 들어오면 업세트, 업세트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요거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업세트라는 함수가 다수개로 돌아갈 수 있게 스레드를 못 짜 지금. 아직은 안 되었으니까. 근데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원래 된다는 거는 알고는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 단에 보면 리스닝 상태에 있고 뭐 요거는 클라이언트 받아서 업세트를 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요. 클라이언트 소켓이 이제 뭡니까? 주구장창 리드 라이트 리드 라이트 리드 라이트를 해서 소스를 받은 거를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했는데 라이트가 클라이언트 소켓을 쏘니까 저쪽으로 따라가는 화면 출력 같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1문을 보시면 여기 커넥트가 없네. 아쉽다. 자, 쭉 보시고 이게 라이트하고 뭡니까? 리드를 계속 했죠. 라이트 리드를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읽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린트해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언어적인 측면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F푸치하고 F게츠 알죠? 문자열 출력, 문자열 입력. 뭐 그런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언어니까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요것들은 계속 했던 얘기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자,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생겨요. 자, 보면 제대로 동작은 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TCP 에코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지금 이게. 이 소스가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문자를 하이 보내면 서버에서 그대로 받아서 뭐 했습니까? 라이트로 소켓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날아와서 내가 에코가 되는 거예요. 하이가 치면 밑에 하이가 떠요. 서버에서 받은 문자는 하이다.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TCP 데이터 송출시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코드는 다음 사항을 가져가 한 번에 리드 함수 호출을 함수 호출을 앞서 전송된 문자열 전체가 이래 드릴 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번에 쭉 보내고 한 번에 쭉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네트워크 상황이 좋고 내 안에서 로컬로 할 때는 거의 에러가 안 나요. 에러 날 수도 없고 거의.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로 날아갔을 때 한 방에 쭉 가고 한 방에 쭉 받고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가까운 네트워크이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속도 체크 하잖아요. 그때 보통 뭐 하십니까? 속도 체크 하시면서 하는 일이 보통 뭐 있어요? 에러 같은 거 보잖아. 전송률도 보고. 그때 에러 같은 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데이터가 다 못 갈 수도 있고 데이터가 너무 커서 TCP에서도 뭐 알아서 적당히 자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가고 한번 오는 게 생각은 그래야 되지만 이거는 잘못된 가정입니다. TCP에서는 데이터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에 전송한 문자 일부가 만 먼저 읽혀줄 수도 있고 다 못 받아 읽혀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이고, 뭐 끝이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약간 힘들어서 지금 우리 5분만 쉬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해야 될 얘기가 C 언어에서 중요한 건데 혹시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참고적인 사항으로 제가 뭘 알려주냐면 그 포인트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시는 분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C 언어에서 의외로 포인트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C 언어에서 포인트가 가장 제일 쉬운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의 기초만 좀 할게요. 혹시나 싶어서. 자, int k는 10,
그리고 int 포인터 p는 %k. 그러면 p의 값은 주소고 포인터 p의 값은 값이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다 쉽게 이해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2포인트, 더블 포인트로 가면 뭐 트리플 포인트 가면 사람들이 어려워 생각해. 자,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지금 K라는 게 있고 12드가 있고 나는 포인터다. 화살표로 가면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K라는 집을 친구라는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P에서 K로 가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건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편한 방법은 뭐예요? 친구들끼리도 우리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자 할 때 그 위치를 찍어달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주소 찍어달라 해요. 아니면 전화번호 찍어달라 하든가. 보통 주소를 찍으면 편하잖아요. 주소를 찍으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K로 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이거를 P 화살표 쓰면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가 포인트 P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근데 구조적 포인트 같은 거 보면 화살표 씁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왜 화살표 써도 되는지. 이렇게 쓰면 되죠. 뭐 특별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P에는 무슨 값을 넣으면 돼요? P에는 %K, K의 시작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근데 어려워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지금 내가 더블 포인트하고 쓰리풀 포인트를 어려워해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게요. 자, 지금 내가 포인트 P하고 P2, 포인트 P3라고 칩시다. 지금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K로 가고 싶어요. K로 가고 싶은데 지금 고민이 됐어요. 나 지금 포인트 2개 표시해야 돼요. 그럼 int 포인트 P2가 돼요. 야의 %k.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 생기냐? 화살표 2개예요. 화살표 1개, 2개를 거치하면 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화살표 2개를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친구들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어디서 만나가 커피 한잔 먹고 가자 했는데 두 친구가 만나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대전에도 쉴지 대구에도 쉴지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즉 중간역을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 지점을. 그래서 대구에서 만나자 하면 대구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화살표 2개니까 화살표 2개의 문제점이 지금 중간역이 없는 거예요. 중간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역을 만들어 주자. 그럼 P2가 P 한번 가고 P에서 다시 K로 가면 화살표 몇 개 돼요? 화살표 1개, 2개, 1개, 2개가 돼요. 그러면 P2 값은 뭐가 돼야 돼요? K로 가는 게 아니라 P로 가야 돼요. 그러면 K가 아니라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nt 포인트 3개 짜리 P3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야로 가면 1개, 2개, 3개가 되나요? 그러면 %P2가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 P10 포인터 화살표 2개니까 화살표 1개, 2개, 10 포인터 P3는 화살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리풀 포인트 같은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3분이라서 5분만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수업하겠습니다. 아까의 문제점 생긴 거 봤잖아요. 그게 내가 일렬로 쭉 말하고 일렬로 쭉 듣고 하는 상태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혼자 테스트할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 안 할 거예요. 쭉 가고 쭉 오는 게 버퍼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 인터넷에 가면 그 문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그게 보장을 못 하잖아. 신뢰성 보장한다는 게 버퍼 가고 비오고를 보장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전송하면서 중간에 에러가 나는 걸 보장하는 거지. 뭐 버퍼를 내가 얼마 보낸다 적게 보낸다 그것까지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근데 솔직히 보장하다 보면 다 보장은 되기는 되지만 그런 쪽인 뉘앙스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클라이언트의 완벽 구현이 나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문제점이 어떤 거 있냐면 서버는 데이터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수신된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할 의무만 갖는다.
TCP가 본디 데이터의 경계가 없는 프로토콜이므로 두 번의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건 세 번의 라이트 함수라도 데이터를 전송하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 쪽 코드 보면 라이트 리드가 바로 나오는데 반면 클라이언트는 문장 단위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경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송수신 데이터 방식은 문제가 된다. TCP 리드라이트 함수 줄은 데이터 경계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다 보내고 적게 보내고 하는 게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싹 다 보내고 바로 리드 한번 타면 되잖아. 근데 그 상황이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오는 건 없지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런 거를 때문에 라이트를 한번 하고 리드하는 걸 연달아 뚜룩뚜룩뚜룩뚜룩 이 말하고 내 말하고 이 말하고 내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리드 라이트 관계를 내가 데이터가 다 받았다는 보장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루틴을 하나 살짝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루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를 하고 에코 클라이언트 잘 봐야 돼요. 라이트를 하고 리턴 값이 뭐예요? 프린트나 라이트는 뭘 리턴합니까? 내가 썼는 문자열, 즉 파일 디스크립트에 썼던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요. 자,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라이트하는 건 다 같다고 생각하고 되돌아올 때 리드가 정상적으로 다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리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보낸 수하고 받은 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비교를 해서 내가 보낸 수만큼 내가 그대로 다 받았으면 실제로 이제 받은 게 끝나는 거잖아. 즉 리드를 어떻게 합니까? 스트링 랭스하고 받은 리시브 카운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비교를 해서 내가 이제 받은 게 리시브 랭스가 루적으로 계속 카운트를 하잖아. 내가 앞에는 2 듣고 3 듣고 5 듣고 했으면 총 10을 들었다고. 여기서 10이면 다 10이 다 받았을 때만 내가 이제 리드를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집어넣으면 돼요. 소스가 솔직히 이게 좋은 소스는 아니에요. 에코의 특정화된 소스지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스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전송된 바이트의 길이만큼 읽어드리기 위한 반복문의 삽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CP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분지어 읽어드리는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원래 TCP는 데이터의 경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경계를 우리 어플단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다 전송하고 받을 때까지 계속 리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 받으면 뭐 하면 돼요?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루틴만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켓단에 보시면 이게 라이트 랭스 요게 중요한 거고 읽을 때 반복한다. 뭘 비교합니까? 스트링 랭스하고 리시브 랭스. 리시브 랭스는 뭡니까? 누적으로 리시브 카운트입니다. 리드한 카운트를 계속 누적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복잡한 루틴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ut하고 std out, std in 뭔지는 알죠? 스탠다드 in, 스탠다드 out. 뭐 특별히 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요거를 오늘 요거의 응용판의 레포트 나갈 거예요. 과제가 나갈 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여러 개의 숫자와 연산자 정보를 전달받는다. 그러면 서버는 전달받은 숫자를 바탕으로 덧셈, 뺄셈, 곱셈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에코 서버하고 비슷합니다. 문자열을 그대로 전송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문자열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결과만 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에코 서버하고 에코 클라이언트를 조금만 수정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 5, 9가 전달되고 덧셈 연산이 요청되면 클라이언트는 3, 5, 9의 연산 결과를 전달하면 되고 곱셈 연산하면 3, 5, 9의 곱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4, 3, 2가 뺄셈이 오면 4, 3, 2의 빼기 결과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저번에 수업할 때 실습하실 때 뭐 9190이 있는데 9190이 에러 나면 딴 걸로 바꿔보십시오. 멜론 포트 빼고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포트 충돌이 났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퍼런드 카운터가 3이면 오퍼런드가
한 개, 두식이 석사, 세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오퍼레이트가 OP 코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OP 코드를 더하기니까 12 더하기 24 더하기 36 결과물이 10입니다. 서버에 이렇게 전달해주고 서버에는 72만 받으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루틴이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자마자 피연산자의 개수 정보를 1바이트 형태로 전달한다. 요거에 맞춰서 할게요. 솔직히 더 좋은 방법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게 교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좀 이해해야 돼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정수 하나는 4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정수를 전달한 다음에 연산대 종류를 전달합니다. 연산대 정보는 1바이트로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문자, 덧셈, 뺄셈, 곱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달합시다. 왜냐하면 나눗셈까지 들어가면 이게 소수점이 나오는 게 복잡한 문제지니까 그냥 인트만 처리하기 위해서 덧셈, 뺄셈, 곱셈만 합시다. 서버는 연산 결과를 4바이트 정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면 돼요. 연산 결과를 얻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연결을 접속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응용판인데 피연산자 3, 그 배열 같은 데인데 3을 전송하고 전송되는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피연산자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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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끝에 알려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 2번, 3번. 오퍼런드 2니까 하나, 둘, 셋, 넷, 인트 4바이트, 하나, 둘, 셋, 넷, 인트 4바이트. 그 다음에 오피코드. 그 다음에 오퍼런드 3개니까 오퍼런드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피코드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런 루틴으로 전송해줄 거예요. 이런 루틴으로 전송하는 게 시연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거 핵심만 설명할게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시연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힘드니까 이것들을 잘 공부하고 시연어 코드가 뭐 포인트가 어렵다 싶으면 질문을 주십시오. LMS로. 그러면 상세히 더 할 겁니다. 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의 소스에 대한 소스는 일부러 제가 안 집어넣었어요. 요거 보라고. 자, 커넥트가 있습니다. 커넥트는 잘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만 비교하지 커넥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접속을 하고 끝입니다. 이거를 굳이 팔 때도 안 만들어요. 클라이언트는 소켓이 어떻게 됩니까? 내 클라이언트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쭉 내려와서 여기도 보실게요. 뭐 인풋 받고 뭐 그런 걸 돌립니다. 돌리고 뭐 푸트 스캔F 설명 안 할게요. 굳이. 그리고 오퍼런드 카운트를 문자열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지만 하면 첫 번째 바이트가 요 코드 3이면 3, 2면 2 이렇게 식으로 날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쭉 한번 이제 요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퍼런드를 받을 거예요. 오퍼런드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퍼런드를 몇 번 받아요? 3번 받아야 돼요. 그럼 포문으로 오퍼런드 카운트를 이용해서 포문 돌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달받은 게 뭐예요? 문자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 OPJ 4예요. 그러면 4바이트만큼 뭐 하면 돼요? 내가 4바이트만큼 띄어서 여기에 int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scanf에서 여기에 입력을 받을 거잖아. 그래서 지금 오픈 MSG 하는 거는 잘 보면 지금 이런 배열이 있고 이 배열 안에 4바이트 크기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 인트용 포인트로 변환을 시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4바이트만큼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 여기 스탠다드 인으로 FKC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획 문자 같은 거 문자를 여기서 입력을 하고 오잖아요. 그 계획 문자를 무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5 엔터 6 엔터를 입력하면 버퍼에 어떻게 된대요? 5와 6 엔터까지 입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무시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한 설명을 해주면 스캔 F 한 칸 띄우고 뭐 퍼센트 %C 이런 방식도 있고 스캔 F 퍼센트 곱하기 C 퍼센트 %C 이런 식으로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문자
무시해요. 그런 방법. 자, 이 방법도 되고 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는 F캐시를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를 대해서 OP 코드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라이트 해주면 돼요. 무엇을? 내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뭡니까? 모아놓은 오퍼런드의 개수, 오퍼런드 OP 코드를 라이트 해주면 되고 마지막에는 결과값을 받아서 출력해주면 되는 클라이언트 소스입니다. 뭐 복잡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서버 단에 보시면 OPG가 4바이트입니다. 왜 4바이트냐면 인트를 저장하는데 문자열 배열이라면 문자열 배열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4바이트로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인트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4바이트씩 끊어줘서 저장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업셉트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소켓 만드는 게 연결을 시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드가 나옵니다. 전달받은 것들을 내가 저장을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소스를 잘 봐야 돼요. 이 소스를 잘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리시브 랭스하고 내가 뭘 비교해야 돼요? 실제 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서 리드를 계속 해야 돼요. 아까 방금 했는 겁니다. 리드를 왜 계속 해야 됩니까? 저쪽에서의 끝을 임의로 정한 끝을 내가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루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30분만 하기로 해서 빨리 좀 달릴게요. 그래서 이 파트 잘 보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캘큘레이터입니다. 캘큘레이터가 뭐냐면 뒤쪽에 소스를 적어놨어요. 뭡니까? 계산기입니다. 계산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셈 뺄셈이 아니라 오프 코드가 여러 개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료 구조에서 리스트 그 트리 같은 거를 배우셨을 때 뭐 계산기를 처리하는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조금 응용하시면 여기에는 루틴을 이제 계산기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OP 코드 하나짜리만 지금 프로그램 짜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소스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루틴은 복잡한 거 없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이겁니다. 요거요. 오늘 요거를 핵심으로 꼭 아셔야 돼요. TCP가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 경계선을 임의로 만들고 그 임의로 만든 거를 제대로 내가 리드를 다 하기 위해서 뭡니까? 리드 구문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루틴이고 이런 루틴을 차후에 응용할 겁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쓰는 것들은 뭐 굳이 마음대로 이것도 무슨 이제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주소값을 주는데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변환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넘어갔고 TCP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TCP 소켓에 TCP 소켓에 존재하는 입출력 버퍼를 볼게요. 자, 중요한 거 상에 꼭 보십시다. 입출력 버퍼는 TCP 소켓 각각의 별도로 존재합니다. 입출력 버퍼는 소켓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소켓을 닫아도 출력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계속 그대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소켓을 닫으면 입력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소켓을 닫아도 출력 버퍼의 내용은 쭉 날아가야 되고 소켓을 닫으면 입력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소멸이 돼요. 뭐 그런 거는 기억하시고 TCP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와 같은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버퍼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출력 버퍼에서 이 둘이 이제 플로우 컨트롤에서 얼마나 버퍼인지 서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낼게. 이 정도 다 받아라. 오케이. 다 받을게. 그러다 이 정도 데이터를 보낼게. 이 정도 받아라. 그런 거를 미리 이야기하고 내가 다 보냈으면 에크 같은 걸 보내서 뭐합니까? 서로 오케이 오케이 잘 받았다 잘 들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예를 볼게요. 자, 이게 3웨이 핸드 세이크라고 처음에 연결 설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세이크 1, 2, 3이라 나누는데 생각하면 실제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내가 호스트 A가 호스트 B한테 보내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자. 우리 연결 설정하자. 그리고 내가 SEQ 1000이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크는 안 보내요. 에크가 에크날리지먼트라고 응답입니다. 왜? 지금 호스트 A는 B로 받은 게 없으니까 에크를 날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좋다. 지금 나는 1000번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러면 호스트 B는 받았습니다. 받으면 A라는 친구가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네. 나는 너의 싱크를 받았다. 그리고 에크를 1001을 줘야 돼요.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그리고 시크 2000이 뭐냐면 나는 A는 1000부터 시작하지만 나는 2000부터 시작할게 하고 보내요. 그러면 이거를 시크하고 에크를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A는 뭐 돼요? 잘 받았으니까 나도 에크를 보내주면 돼요. 자, 이제 시크 1001번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한 바트 증가했으니까 하나 증가했잖아요. 1001이고 이제 에크는 뭐 주면 돼요? 네가 보낸 2000을 잘 들었다. 그래서 1씩 더 해주면 돼요. 2001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전송은 에크의 값을 전송된 바이트 크기만큼 증가시키는 이유는 패킷의 전송 유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손실 유무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보내요. 즉 에크 번호는 시크 번호 전송된 바이트 크기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내가 1200을 보냈습니다. 시크 1200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200번부터 1300번까지 받겠죠. 100이니까. 그러면 내가 좋다 잘 받았으니까 1301번부터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301번을 다시 보내면 되고 1300번에서 1400번까지 받겠죠. 정상적으로 100바이트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B는 뭐 보내면 돼요? 오케이 잘 받았다. 1401번이니까 1401번이니까 1번 되고 더하기라면 2가 되겠네. 2를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이 돼요. 자, 1번부터 보냈으니까 1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호스트 A, B 관계를 한번 데이터를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루틴이 오다가 중간에 에크가 안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B가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다시 1301번부터 보낼게입니다. 다시 재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TCP에서 에러 정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끝내자 하는 게 포의 핸드세이크라고 부르는데 보냅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5001번으로 너가 핀 보낸 거 끊자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도 7500으로 다음에 7500으로 바이트를 보낼게. 그리고 나서 이거 보낸 다음에 늦게 다시 핀 A에서 핀을 보내고 B에서도 핀을 따로 보냅니다. 그래서 7500 응답을 이제 5001로 보내니까 보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제대로 받았으니까 응답은 뭐 해주면 돼요? 요 다음이니까 7502로 응답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서로 양 끝단이 따로따로 끊는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 겁니다. 왜 핀을 따로 보낼까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입력 버퍼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입력 버퍼가 끊습니다. 나는 지금 너한테 보낼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OK 합니다. 입력 버퍼가 다 끝났고 나가는 출력 버퍼 있죠. 출력 버퍼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입력 버퍼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지금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내가 보낼 게 없어서 끊어지는 건 되지만 이 네트워크 상에서 B에서 보낸 내용이 지금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B가 보낸 입력이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보낼 게 없다는 거고 B에서도 이제 내가 다 보냈으면 뭐 해주면 돼요? 이제 핀을 보내요. 내가 니한테 보낼 데이터도 이제 끝났다. 그럼 A, 그러면 입력, 출력 부분 다 지우면 되잖아. 그리고 너 핀 잘 받았다. 나도 데이터 입력 주고받아 다 끝났다. 오케이. 보내면 돼요. 즉, 에크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을 끊어야 돼요. 핀을 보내는 거는 내가 저쪽으로 갈 때, 핀을 보내는 내가 갈 때, 내가 더 이상 보낼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에서 핀을 보내는 건 나도 니한테 보낼 게 없다. 둘 다 보낼 게 없으면 이제 진짜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니한테 보낼 게 없다고 치더라도 B에서 보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B에서 여기 들어오는 버퍼는 살려둬야 돼요. 맞죠? 그래서 계속 살려둬서 이게 단방향 끊는 거예요. 양방향 동시에 끊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동시에 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는 데이터를 중간에 소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양방향으로 하고 요거에 이제 좀 더 뭐 보내고 왔다 갔다 그런 게 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각각 논문하고 재미있는 시스템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4웨이 핸드쉐이크로 핀을 합니다. 자,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서 그거 이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요까지 수업을 했는데 오늘로서는 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도 우선 요걸로 끝낼게요.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씨, 이런 화면 녹화 중지.